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지금부터 이야기를 더 꺼내볼게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혼자 사세요? 동생이랑 둘이 삽니다. 네. 아니네요.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TV 프로그램에 그렇죠. 이제 혼자 사는 프로그램 그렇죠. 것도 꽤 많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주변에 보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다 뭐 장가 가서 뭐 어떤 친구는 손주도 볼 수 있는 그렇습니까? 그런 친구도 있는데 네. 근데 아직도 장가 안 가고 또 아직도 안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미안한데 일단 1인 가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는 2인 가구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렇게 독립된 이제 부모님 쪽에서 나와서 이제 홀로 사는 이런 좀 독립된 가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 1인 가구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 1인 가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그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 집에서 뭐 대학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 모시고 살고 뭐 이런데 지금은 부모님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라이프 스타일 좀 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 결혼 안 해, 나 애 안 낳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맞아요. 그 거기다가 결혼을 안 하더라도 내 삶을 좀 즐기고 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이 단순하게 가구 수가 많아진다 이게 아니라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도 좀 변화가 있을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왜 소비 형태도 그렇고.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 쓰는 것과 가족이 있는 분이 쓰는 게 달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좀 일본에 몇 년 산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그게 벌써 한 20, 30년 전, 뭐 30년 전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연한 1인 가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아까 1인 가구에 맞는 물건들도 나왔었어요. 양배추 4분의 1 이렇게 나눠서도 팔고. 통째가 아니고. 저는 이게 하나 사서 이렇게 두고두고 먹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다니다 보니까 편의점에 진짜 그렇게 조각이 나와서 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또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시장이라는 게 계속 굴뚝산업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트렌드에 맞게 이런 타겟, 소비층을 공략하는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는 단순하게 생각난 게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체감도 되실 거고 실제 이런 통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정말 많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주시면서 여기서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1인 가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프로도 좀 확인이 된다고요? 네, 지금 뭐 1인 가구가 뭐 한 20년? 한 20년, 30년 동안 거의 뭐 9%에서 30% 이렇게 한 3배 이상 퍼센트 치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변화들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500만 명?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2045년이 되면 한 810만 명이 된대요. 그래요? 810만 가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810만 가구죠. 명이 아니라. 명이죠. 1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2인 가구까지 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서 1인 가구 시장 규모, 이게 이제 다양한 뭐 가전제품부터 소비재들 이렇게 들어간 건데 2006년에 이제 16조였대요. 16조. 네. 근데 2010년에 15년이 지났을 땐 4배 올랐고 그리고 이제 한 2030년이 되면 또 한 3배 올라서 20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와, 단위수가 달라집니다. 단위수가 점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보면은 그래프에 보면은 5인 이상 사는 저는 지금 뭐 부득이하게 부모님 댁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4인, 5인에 속하는 그런 분포에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그 대가족이라고 하기도 뭐한 4인, 5인이 원래 핵가족이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지금 그래프에도 보면은 80년대는 절반이었어요, 저게. 이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 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실제 이제
팩트로 이렇게 좀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1인 가구가 정말 가파르게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사실 변화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뭐 자산 시장에도 변화가 온다고 하던데, 자, 전문가님,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변화들, 일단은 크게 보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구니까 집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리고 그런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이 소형 평수, 그러니까 뭐 요즘 58제곱, 60제곱 이하 그런 아파트들도 뭐 메이저 건설사에서 많이 짓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 빨리 뭐 동난다고 하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대형 평수는 또 인기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거주 형태도 좀 변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거기 들어가서 살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예. 월급쟁이를 하던 뭐 하던 투자에 대한 욕구가 좀 증가한대요. 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기 써있네요. 노후 걱정. 근데 왜 노후 걱정을 하냐면 네. 지금 이게 이제 뭐 재밌게도 좀 약간 옆으로 생각하면 출산 정책까지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 1인 가구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혼자 살다 보면 돌봐줄 사람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좋죠. 근데. 네, 너무 좋잖아요. 네. 놀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결혼도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결혼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살자 이러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뭐 욜로족도 나오고 그러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걱정이 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죠. 아. 네, 그러면 이게 나왔던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런데 통계까지 나왔어요. 네, 주식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젊은 주식 인구가. 네. 그래서 나온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네, 우리가 몇 년 전에 영끌족 해서 주식, 뭐 파이어족 뭐 이라고 빨리 벌어서 크게 벌어서 한번 한탕하고 뭐 하자. 그래서 네. 코인도 유행하듯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욕구도 좀 증가하고 그 욕구가 증가하는 예. 만큼 투자에 대한 마인드, 지식이 향상되는 그런 좋은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전에는 있고. 뭐 저축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쵸. 재테크로 돈을 맞아요. 벌려고 하는 일이 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들 우리가 이제 쓰는 테레비 우리 뭐 여기 뒤에 보면 모니터 엄청 크잖아요. 네. 네, 이게 뭐 필요 있나요? 네, 비싸서 안 됩니다. 네, 원룸 투룸에서 예. 그래서 이 소비재들이 최적화되는 게 나와요. 아까 이제 양배추 얘기도 나왔지만, 네네네. 네, TV도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뭐 밥솥도 네. 저는 몰랐어요. 1인 밥솥이 있더라고요. 1인 밥솥이 1인분 있습니까? 하는 게. 저는 그거 처음 네, 들었는데요. 그럼 전기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1인 또는 2, 3인용 네. 네, 이렇게 끼니를 갖고 뭐 1인이 뭐 하루 하면 하루치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밥솥이 나온다든가 작은 이런 그 1인 가구에 맞는 소비재들이 많이 네. 나오는 그리고 최적화된다는 그런 경향들도 나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과 뭐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구체적인 변화들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최적화되는 거를 네. 하나하나 생각하면 되게 많은데 네. 당장 떠오르는 거 보면 혼자 살면 또 중요한 게 돈도 있지만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을 자주 먹게 돼요. 저 요즘에 저 후배들, 젊은 네. 후배들이 그렇게 비타민을 챙기는지 몰랐어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나왔지만 네. 뭐 그런 용어를 주식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정도로 뭐에는 뭐 너는 뭐 발이 어떻게 손이 저리고 아프니까 뭘 먹어야 돼?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수요 그런 회사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작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뭐 요즘에는 대기업들도 그렇게 뭐 비스포크라고 해서 네. 맞춤으로도 나오는 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니아적인 취미 생활이 가능한 그런 맞습니다. 세대다 보니까 그런 데 특화된 회사들이 좀 되고 그리고 혼자 사는데 뭐 연인이 없던 거야. 네. 뭐 남친이나 여친이 없으면 그래도 나의 동반자는 필요하다. 반려동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요도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 반려동물이 혼자 뭐 먹고 크나요? 다마꼬치도 아니고. 뭐 그렇죠? 줘야죠. 그러니까 그 펫푸드 네.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도 있어요. 그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OSP니 그리고 또 뭐 하림이나 마니커가 네. 강아지용으로 이제 펫푸드를 또 만들고 뭐 그리고 또
혼자 사니까 이왕 살 거면 내가 요 조그만 여기서 사는데 예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홈 인테리어. 맞아요. 네,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공유합니다. 차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뭐 오하임 INT나 NX나 뭐 벽산. 그리고 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하츠 후드라도 좀 해보고 한샘 이 데스크를 만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테리어 제품들이 1인 가구에 맞게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귀찮으면 뭐 합니까? 저는 그런 거 저 혼자 살 때는 안 그랬는데 귀찮으면 어디 갑니까? 편의점 가요. 맞습니다. 네, 마트까지 안 가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편의점들, 그럼 뭐 BGF, 그다음에 뭐 GS 리테일 이런 회사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좀 소비의 변화에 따라서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완견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들, 건강기능식품도 말씀드린 것들, 그럼 뭐 종목들 말씀해 많습니다. 주신 김에 그 관련된 직접 그 섹터들 종목들 잠깐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애완견 관련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OSP라는 회사 OSP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낯설긴 하거든요. 네, 저도 한번 낯설어서 이런 회사가 있을까 하고 했는데 그 OSP라는 회사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OSP. 네. 마침 준비를 해줬나 이렇게 차트가 안정적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발사 준비입니까? 거래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O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통의 이 닭고기 회사인 뭐 하림이라든가 그다음 여기도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거는 좀 1인 가구 많아진다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니커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편의점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편의점 BGF, BGF 리테일이겠죠. 네, 여기 리테일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장을 볼 때 한 번에 몰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마트를 찾아봐야겠죠. 이마트 이런 종목들. 흐름들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 정도 돼야지 뭐 800만 명 지금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한번 정말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갈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살짝 유행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애완견 기르는 게 좀 유행이 된다 이렇게 됐고 또 TV 프로그램에 애완견 다루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애완견에 대한 그 애완견이 단순한 뭐 이렇게 액세서리성 이런 식으로 하는 인식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랑 정말 동반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부각되는 트렌드가 나올 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1인 가구 증가,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혹시나 그 특정 세대를 좀 주목해서 투자하는데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즘에 MZ세대 이야기 많잖아요. MZ세대 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MZ세대도 주목해봐야 되고요. 근데 MZ세대는 어떤 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냐면 1인 가구를 한다는 건 독립성도 강하고 나를 위하는 것도 강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것도 강하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면은 CCTV 관련주도 좀 살펴보는 거, 보안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 보안이 아니라 실생활의 보안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MZ세대 외에 좀 봐야 될 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포티라고 해서 영원히 청춘이고 싶은 40대 중년. 옛날의 X세대. 옛날이라 표현은 좀 그러네요. 한때 X세대인가요? X세대. 왜냐면 그 세대가 뭐 한 70, 77 요 사이인데 가장 행복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IMF를 겪긴 했지만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만 하셨잖아요. 그 세대들은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저도 그렇고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라면서 봤던 것들을 내가 성인이 돼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애들도 컸을 때 뭔가 하고 싶어서 취미를 해요. 그래서 영포티를 연구한 이제 마케팅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소비의 주체를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숨겨져 있는 그 큰 손이 어떻게 보면 영포티거든요. 이 40대. 아마 30대도 이제 넘어올 건데 이런 요 세대 타겟으로 하는 것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 뭐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라든가 종목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 뭐 이런 관련들 그런 것들 한번 보면 또 패션도 있겠네요. 자기 꾸미는 건 이제 좀 다시 관심을 가질 때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마지막 또 영포티에 대한 힌트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투자하시는데 아이디어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